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요 얘기하면서 이원주 전 의원의 말씀까지 듣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주 전 의원 말씀은 지금 시대 정신은 검사 세력이 기득권화되어 있다. 요 정도까지 요약을 제가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시대마다 이렇게 흐름마다 다른데 사실은 이제 운동권의 기득권이 문제지 운동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득권이 운동권이 문제다. 기득권화되면 그건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해결 안 된 건 맞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세력이죠. 그리고 검찰 세력이 정치 정면에 나와서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을 국민들 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 문화로 자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야 할 선진국의 방향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이것을 좀 더 저는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한다든지 우리 전반적인 어떤 경제에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엮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청산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1대1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히 맞섰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있죠. 어쨌든 프레임이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저는 참 이게 말이 언어도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96년, 2000년 총선을 할 때 보수 정당이 운동권을 수혈했어요. 김문수, 이재호, 원희룡. 그러니까 이 운동권 청산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권이 근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걸 9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써먹어서 이번에도 뭐 민경우 원장 이렇게 갖다 썼다가 비대위에서 날리고 뭐 해서 그러면서 운동권 청산론 하면서 계속 운동권을 수혈해요. 이게 지금. 그 문제지. 예, 그래 놓고는 그 운동권이 계속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젊은 운동권에서 나이 든 운동권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메뉴다. 그래서 전혀 새롭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한동훈 장관이 92학번이잖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뭐 그 이념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면서 대학가에서 소위 운동권의 숫자가 확 이렇게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들면서 더더욱 급격히 감소를 하는데 90년대까지는 그래도 대학 사회에서 약간 주류였던 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항상 주류에 살다가 단 한 번 비주류 감성을 겪었던 게 전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 대학교 1, 2, 3학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내가 왜 비주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운동권이 아니어서. 네, 왜냐하면 일찍 고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대신문사인가 거기 잠깐 있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얘기지만 활동가들은 여전히 있고 사회운동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운동권 출신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감소됩니다. 저야 90년대 운동권이지만 밑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시간이 그냥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앞장서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문제가 아닌 상황이죠. 네, 제가 그 말씀만 드리면 정말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이거는 해결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어떤 세력을 청산하는데 이런 식의 프레임보다는 뭐가 맞냐면 문화 그 세계관. 그러니까 운동권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말할 자격은 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가장 심각한 아까 얘기한 권위주의적 세계관에 지금 상징적 인물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동권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고 시대에 맞게 극복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지점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여당 쪽에서 듣기에는 어떠세요? 아니 근데 그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다들 시간이 무조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제목을 짓다 보면 뭐 운동권 청산론에서 짧고 이제 강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건 운동권 특권 세력에 대한 청산을 얘기한 거거든요. 운동권이 아니라 운동권 특권 세력을 정산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동구벨트 3인이 쓴 책에서도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운동권 특히 그 민주화 시대에 그분들이 했던 그 기여했던 대한민국 발전과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깝니다.
다만 거기에서 특정 몇 명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치에 남아서 그들이 기득권화되고 그들이 권력을 쥐고 내려주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하시면 잘 아시지만 뭐 몇 선이냐 얼마나 있었냐 그 정치인 한 사람이 다른 정치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센 거 우리가 누누이 봐왔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이 특정 세력은 그 그룹 소수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내려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갤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 지지율도 잘 안 나옵니다.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5%씩 나왔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용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다만 한동훈 장관의 그 내재적 정치 혐오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요. 임종석 실장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꼭 출마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뭐 엄호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한 거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거다. 대통령 비서실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거다. 이건 다 특권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의원님도 의원 하셨으니까 그게 특권이고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는 무보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저는 정치 혐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위소득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특권이고 나쁜 거다라고 하는 정치 혐오의 인식에 기초한 세계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특권 세력, 운동권이 일단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자리를 받은 분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척결돼야 되겠죠. 저는 뭐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간에 깔린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가 검사 한동훈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 짙게 밀려온다. 이것은 여당의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호 대표님의 해석은 이렇고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의견입니다. 김건희 이슈 전환용으로 계속해서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띠게 토론을 한 것처럼 정치권의 좀 집중도가 운동권 청산 대 검찰 청산 이렇게 맞붙으니까 그냥 요 김건희 이슈를 좀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럼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거 저는 한동훈 너무한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운 거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해보고자 아니면 맞대응하는 프레임을 내세우고자 어쩔 수 없이 드러낸 거다. 다른 프레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민주당 뭐 어떻게 해요. 이재명 심판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운동권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네. 사건 등 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을 주고 싶어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내부 교란용인 것 같아요. 민주당. 내국 교란용. 친명과 이제 문재인 정권에 계셨던 분들, 거기에 운동권에서 정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공천 주면 안 돼. 이런 식의 막 내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 교란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지금 당내 갈등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이제 친명의 외부 세력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분들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 교란용은 맞는 것 같고 근데 과연 이게 유효한 전략이냐 아니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프레임이냐라고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운동권 출신 후보자가 출마를 안 하면은 그럼 뭘 심판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임종석 뭐 이런 운동권 사람들 공천 주지 말자. 공천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썩 좋은 프레임은 아닌 것 저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은 X세대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뭐 민주당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부의 어떤 스스로의 혁신 과제이지 이것이 국가적인 지금 아젠다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지금 국가적인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 3년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권력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그 관련된 어떤 권력의 남용 문제 그리고 주권 국민 주권의 문제 헌법 정신의 문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야 되는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총선에서는 야당을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야당도 스스로 혁신해야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 정권의 주축 세력인 검찰 세력이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사회 전체가 권위주의화되는 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있다. 그래서 저는 남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스스로도 저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국회는 누가 여당이든 비판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비판해요? 여당이든 자신이 야당. 검사잖아요. 자신이 검사. 아니 근데 비판해야죠. 왜냐하면 국회는요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권을 감싸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국회는 삼권 분립해서 분명히 정권을 비판을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고 다만 정책적인 노선이 비슷하다는 것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그죠? 그걸 네. 좀 구별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거하고 정책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다. 국회가. 아까 김준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국회의원 해보지 않았냐, 그 특권 아니냐, 특권 맞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가 모이고요. 어마어마한 그 행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을 견제한다는 최고 기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거를 그 정보와 그 힘을 진짜 국민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느냐 거기에서 이제 국민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이제 평가를 할 테고 일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저긴 특권층인데 본인들만 위해서 살고 있네라는 부분을 정치권이 계속 보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운동권 세력에 대한 청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세대를 보면은 아까 X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산업화와 산업 세대하고 지금 민주 세대 이 운동권 세대 둘이서 아직까지도 오너십 내가 더 잘했고 내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 아직도 우리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가 확 줄어 있어요. 지금 X세대가 전 아직까지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 교체론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 X세대부터 시작해서는 저희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많아야지만 정치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운동권도 만약 강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내려놓으시고 지금 본인들의 후배인 X세대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이들 충분히 사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걸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 거예요. 부분에서 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X세대 말씀하셔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뭐냐면 X세대의 세계관이 뭐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예요. 그죠? 개성을 중시하고요. 그럼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어떤 상명하복에 숨 막힐 것 같은 권위주의는 참을 수가 없고 정말 경제 활동하는데도 엄청난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성과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극복을 하려면 사실은 우선 먼저 살아있는 권력에 지금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가득 찬 그래서 대통령 왕처럼 모시고 이 김건희 여사를 왕후마마처럼 모시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일부는 공감하지만 왜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정권과 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냐. 우리 알겠습니다. 세대의 감성으로 예.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는 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역구별로 또 비례 득표율에서 표심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